그럼 그 차고인가요? 페이지 41쪽이요. 일단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한번 해보고요. 페이지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자, 한번 차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요) 58이라고요? 근데 왜 오전에 나타나 차시 1페이지 써놨지? 51페이지 25번이라고요? 25번이요? 근데 왜 여기 오전이라고 써놨을까? 다른 데 산 거예요? 자요.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발생 시기죠. 일반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민법은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요. 2번요,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관념상 상대방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이렇게요. 3번요,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뭐를 하더라도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미 도달했죠. 도달했으면 나중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도달하면 효력이 뭐한다?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4번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과실 없이란 말이죠. 공시동달이 인정된다 이렇게. 5번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말 수 없다, 추정될 수가 없다. 그래서 보통 우편 줄구시고 맨 끝에 추정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6번은요. 의사표시가 하는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그랬는데요. 이건 의사표시하기보다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는 의사표시는 우리가 보통 107조, 108조, 109조, 110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사표시의 그런 것이 아니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이렇게 해야 되겠죠. 1번 의사표시는 발신할 때 그 효력이 생기므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도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111조에 의해서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발신할 때가 아니고 도달할 때 이래야 되겠죠.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기므로 이렇게요. 발신 후 도달 전에도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없다. 이번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확답은 상대방에게 발송할 때, 그건 발신주의죠. 그래서 이거다고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하고 두 가지가 발신주의예요. 그래서 발신 2번 맞죠? 3번은요. 의사표시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죠. 발송한 후에 표의자가 사망하면 그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OX, X죠. 발송 후 도달 전 이렇게요.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4번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게 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알게 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안다는 것은 요지라고 얘기해요. 요지. 그래서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알게 된 때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알게 된 때는 도달주의가 아니고 무슨 주의다? 요지주의다 이런 말이죠. 5번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대학생은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틀렸죠? 우리는 행위 능력자는요 획일적으로 판단하거든요. 획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이고 아니고 떠나가지고 미성년자는 무조건 수령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수령 능력이 없다 이렇게. 정답은 2번이죠. 자 27번은요. 수신인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 서신을 개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에 도달이 있었다고 할 수가 없다. 이건 뭐죠? 수신인의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 그렇게 됐죠?
그래서 수신인지 누구인지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잘못하면 여러분요 서신 개폐죄 같은 거 비밀 침해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법적으로 침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남의 문서를 먼저 개폐하면은요. 그래서 수신의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 가지고 개봉하지 않았다. 그러면 도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국가가 일간신문에 공고요. 여러분 일간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 광고는 내가 그 신문을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달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3번요. 수령인의 사무실 피용인이 그 통지를 받았으나 수령인에게 전하지 않았다.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우리 뭐냐면 수령인의 사무실에 있는 피용인이라고 그랬죠. 피고용자죠. 그러면 이것도 뭐죠? 지배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라든가 가사 도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편지가 도달된 거 뭐죠? 배달이 된 경우도 도달로 인정한다 이 말이죠. 도달한 것으로 본다. 만 17세 이런 당사자의 손녀가 당사자의 주민등록지에서 당사자에게서 온 서류를 받았다면 그 송달을 적법하게 여겼다고 할 것이다. 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가족한테 편지가 가잖아요. 그것도 도달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을의 손녀인 만 17세 되는 딸내미가요. 그 돈을 뭐죠? 서류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이 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을이 17살이다. 그럼 이건 수령 무능력이에요. 그런데 갑이 A한테 보냈거든요. A한테. 그런데 편지를 누가 받았냐? 그의 손자인 17살짜리가 받았다 이 말이죠. A한테 원래 보냈는데 A가 집에 없으니까 고등학생이 편지를 받았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은 이 편지가 A한테 보낸 거지 을한테 보낸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을은 뭐죠? A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본다? 도달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자, 5번은요. 채권 양도 통지서가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관이 줄고요.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 동업자의 사무소에서요. 신원이 분명하지 않는 자에게 송달이 되죠. 이럴 때는 도달을 추정한다, 추정하지 않는다, 추정하지 않는다 이란 말이죠. 28번은요. 1번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등기 우편물이 상대방의 주소지에 배달되었다면 현재 그 주소지에는 상대방이나 그의 가족이 거주하지 않고 줄고요. 가족이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보면 우리가 주민등록법상이 있죠.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민법상의 주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민법상의 주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걸 실질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주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잖아요. 그 말은 생활의 근거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민법상의 주소지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법상의 뭐가 아니다? 주소지가 아니다. 그래서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 가정 아니니까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이렇게 1번이요. 2번이요. 격지자죠. 그러면 격지자가는요 승낙의 통지를 뭐 할 때 발송 그것을 발신주의죠. 만약에 대화자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대화자가 도달주의 이렇게요. 3번은요. 내용 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내용 증명 우편물이죠. 그것은 등기하고 똑같죠. 그래서 반송되지 않았다. 그 무렵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는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를 요지하기 전이라도 표의자는 이를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도달하죠. 도달하면은 뭐를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5번은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 표의자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뭘 것까지 알 것까지 요구돼야 한다. 왜요? 알 것까지 그러면 그것을 요지주의라고 얘기해요. 요지. 도달주의가 아니고 무슨 주의다? 요지주의가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29번 보면 발신주의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해면 밑에 박스를 봐. 박스를 보면 뭐라고 나왔죠?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대하니 무슨 말이야?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에 대한 확답을 촉구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요 뭐냐면 제한 능력자 상대방이요.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한테 촉구를 해. 촉구는 뭐냐면 최고예요, 최고. 당신의 미성년자 아들이 물건을 팔았는데 추인할 거요, 말 거요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그 촉구에 대한 확답. 그럼 확답을 뭐라 그러냐? 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발신주의.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요, 그것은 일주일 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발신주의라는 것이고, 무권대로도 마찬가지, 좀 이따 오늘 배우겠지만 무권대로도 마찬가지죠. 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격지자간이죠. 격지자 대화자가 아니에요. 격지자간을 대화자간으로 바꾸면 그것은 도달주의가 돼. 도달주의. 알겠죠? 그 다음에 미음은요, 채권자의 채무 인수인에 대한 승낙의 확답,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란다? 발신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29번을 보면 29번 그 뭐라 나왔죠? 발신지가 적용되는 경우는 모두 그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에서 승낙.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다 아니네요. 알겠죠? 매매 이하 관계를 고인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해지권, 해제권,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 이것은 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이런 말이죠. 자, 30번은요. 이런 공시송달 있죠? 공시송달은 어디 하냐? 법원 사무관들이 송달 서류를 보내고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한다. 이때 대법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요, 여러분요, 일간신문 또는요, 공보, 그 다음에 또 관보, 그 다음에 전자통신매체. 알겠죠? 일간신문, 공보, 관보, 전자통신매체. 이런 곳에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법원 게시판에만 게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시송달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간신문에다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매체 있죠? 전자통신매체에도 되고요. 그 다음에 관보 다 되는 것이에요. 이번 공시송달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한 날부터 생긴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공시송달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법원에 신청한 날이 아니고 공시송달하고 나서 몇 주간? 2주간 이렇게. 그 다음에요, 3번은요, 표의자가 과실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나요? 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는 공시송달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공시송달 반드시 뭐가 돼요? 과실 없이, 이렇게 과실 없이. 4번요,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이때 뭘 한다? 공시송달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법원의 공시송달 명령이 없는 한 일간신문지상의 공고를 여러 번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상대방이 공고를 알았다고 인정할 수가 있다 없다. 아까 일간신문 했었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의사표시로 발생 시기는 이렇게 뭐 시험이요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대리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요. 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는 이제 먼저요, 첫 번째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그래서 대리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인정이 돼요. 법률행위요. 이 법률행위는 재산상 법률행위하고요. 그다음에 가족법상 법률행위가 있죠. 여기서 가족법상은 대리가 안 돼요. 자, 두 번째 사실행위 안 돼. 사실행위. 그래서 순수 사실행위하고 혼합 사실행위 있죠. 그래서 사실행위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세 번째요, 우리가 불법행위 있죠. 그래서 불법행위는요, 대리가 인정이 안 돼요. 불법행위. 그 다음에 네 번째, 준법률 중에서 표현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표현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하고,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하고 있는데,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있죠? 여기는요, 최고하고 거절이요. 최고하고 거절,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하고, 승인하고, 승낙하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리가 허용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대리권에 대해서 보잖아요. 대리권은 뭐냐? 첫 번째, 법정 대리하고 임의 대리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이니까 놔두고요. 임의 대리는 뭐냐면, 임의 대리는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를 임의 대리다. 이렇게. 그것은 계약의 경우 위임이 있죠. 위임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의 경우는 뭐가 있다? 수권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위임을 뭐라고 한다? 원인된 법률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원인된 법률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가 되거나 수권행위가 차례가 되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요, 대리권은 언제가 소멸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 즉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 공통으로, 이것은 본인의 사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대리인이죠. 그래서 대리인의 사망, 그 다음에 뭐죠? 파산,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이렇게요. 그
그다음에 여기요 임의 대리에만 있는 거 있어요. 임의 대리에만. 그럼 임의 대리에만 있는 게 뭐죠? 여기요 원인된 법률 관계가 뭐가 된다? 종료가 된다. 그다음에 수권 행위가 뭐가 돼요? 철회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 법정 대리에만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법정 대리는요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되면 능력자가 되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되면요 법정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죠.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느냐 또는요 명확한데 이 대리권의 범위 아니냐 대리권의 범위 바뀌냐 이 말이죠. 대리권의 범위 안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매매계약 체결이죠. 체결의 대리권은 뭐다? 중도금과 잔금을 말 수 있어. 중도금과 잔금을 말 수 있다. 수령할 수 있죠.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이죠. 체결 플러스 이행에 관한 포괄수권이죠. 이것은 잔금 지급기일이요. 잔금 지급 기일을 말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대리권의 범위 바뀌죠. 바뀌라는 것은 극과 극을 얘기가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요. 그 다음에 매도이다. 그 다음에 입찰이다. 입찰. 그 다음에 영수. 돈을 좀 받아와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예금이다. 이렇게 이제 대리권을 주죠. 그럼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주는데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그 다음 매도인데 다시 집을 하나 사왔다 매수라든가 입찰인데 취하를 했다든가 영수 돈을 받아와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일부 면제를 한다거나 예금이죠. 예금은 대출이라든가 처분한다거나 이런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죠. 불분명하다 그러면 어떡하냐? 먼저 보존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를 얘기할 때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 되는 게 있죠. 예금을 인출해 가지고 그것을 주식을 사거나 그 다음에 그것을 대여하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임야를 대지로 형질 변경하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대리권의 범위 아니냐 바뀌냐 이렇게 분명하냐 불분명하냐 이렇게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보시면요. 이제 또 뭐냐면 저 공동대리죠. 이런 공동대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이면 무슨 대리한다? 각자가 대리한다. 이런 각자요.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 자기계약 쌍방대리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렇게요.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허용되잖아요. 첫 번째 허용되려면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죠. 본인의 승낙. 가장 대표적인 게 법무사의 등기 사무예요. 법무사 등기 사무.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주식의 명의 개서요. 주식의 명의 개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물론 이제 사채 알선업자라든가 변호사 같은 것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채무 이행이에요. 채무를 이행을 할 때는 본인의 상납이 없어도 돼. 그런데 채무 이행이 안 되는 것이 있어. 이걸 우리 뭐란다? 대물변제. 대물변제라든가 그다음에 경계라든가 선택재권의 선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가냐? 여기서 다툼이 있거나 그다음에 기한이 미도래.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거나 그다음 다툼이 있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거나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것, 항변권 이런 것들은 뭐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채무 이행,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계약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요 미성년자인 아들한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을 대리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 자기계약이지만 허용이 되는 것이고 쌍방대리는요 물건은 하나인데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서로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 물건을요 자기한테 경락을 좀 받아달라고 입찰 매수 대리권을 부여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 이 병은요 갑한테 입찰을 받아주면 을한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뭐라냐? 이것은 쌍방대리 금지에 위반돼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보세요. 1번 대리는 대리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 줄 것이고 본인의 이름 것을 뭐죠? 대리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리행위하고 복임행위하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복임행위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하거나 동그라미 하고 그것을 능동대리라고 그래요. 상대방의 의사표시 수령 것을
수동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발생케 하는 제도죠. 대리는 사적 자치의 확장 동의미 그것을 임의대리라고 얘기해요. 사적 자치의 보충 그것을 뭐라 한다? 법정 대리라고 얘기를 해요. 불법행위 사실행위의 신분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요. 대리는 행위 능력은 없어도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5번 간접 대리는 자기의 계산으로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행위자에게 기소시키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보면 간접 대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름으로 하죠. 그런데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바뀌었어. 뭐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걸 답을 해가지고 봐봐요. 여기 봐봐. 이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런 보면 그 시골에서 보면 그 명절 때 같은 보면 뭐 장터 시골 장터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에 상주에서 만약에 상주 곶감을 이제 판단 말이죠. 어디에서요? 여기 동작구청에서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동작구청에 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동작구청 이름으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한다. 박스당 10,000원을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박스당 10,000원 받아달라. 그러면 여기 동작구청에서는 15,000원을 받죠. 그래서 동작구청 이름으로 팔아가지고 5,000원 남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부리토끼 하고 자기네들 또 한잔하고 뭐 이렇게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간접대리라고 그래요. 여기서 간접본이고 간접대리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이 지금 얼마를 받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간접 본인의 계산으로 하지만 간접 대리인의 이름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 우리 뭐 명절 때 같은 거 보면 물건 사고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이요. 장터 쓰죠. 그러면 동작구청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기의 계산에 타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간접 대리는요. 자기의 계산이 아니고 간접 본인의 계산으로 그다음에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동작구청의 이름으로. 알겠죠? 그것을 간접 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2번은요. 본인이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소유하였으나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다. 그럼 불분명하다.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 그렇게 되어 있죠. 뭐요? 첫 번째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죠. 이용과 기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되죠.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 기한이 도래했죠. 2번이 안 되겠네요. 예금을 주식으로 변경. 된다? 안 되죠.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요. 3, 4, 5 알겠죠? 여기서는 다 뭐죠? 보존이죠. 보존. 가장 대표적인 게 1번 빼고 1번도 보존은 보존인데 1번 빼고 3번, 4번, 5번이 가장 대표적인 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하고 낡은 집을 수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보존 행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고요. 자, 3번. 1번 법무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이전 등기 법무사 이러면 아까 말했죠? 자기 쌍방 대리 법무사 알겠죠? 자, 다음에 2번요. 사채 알선업자에 대한 채무 변제 알선업자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쌍방 대리예요. 알선 이러면 사채업자하고 사채 알선업자하고 달라요. 알겠죠? 사채업자하고 알선업자하고 다르다고. 사채업자는 돈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알선은요. 채권자하고 채무자 두 사람을 쌍방을 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선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알선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돈 많은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와가지고 이거 빌려주죠. 그러면서 채무자한테 일정 분량이에요. 수수료를 받죠. 그 다음에 이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뭐죠? 대주한테 주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또 이자를 받죠. 뭐죠? 수수료를 받죠. 이걸 알선이라고 그래요. 뭐하고 똑같아요? 마치 우리 중개업자하고 똑같은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자, 3번요.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이죠.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 줄고요. 그러냐 맨 끝에요. 매매 대금의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자, 4번은요. 부가 공동으로 남편 명의로 점포를 운영하면서 처가 점포에 보관 중인 남편의 인감을 이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이런 보면 남편이 부가 공동으로 남편 명의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처가 점포에 보관 중인 남편의 인감을 무슨 말이 앞으로 좀 부가 이게요 앞뒤로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가게를 오픈했단 말이죠. 그래 남편 도장은 항상 이제 어디가 있죠? 가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게에 있으니까 그 가게에 있는 그 도장을 처가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봐요 이제. 그래서 처가 보건 중인 남편의 인감을 이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금원을 차용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이것은 포괄적으로 임한 거다. 왜요?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도장까지 또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럼 차용 금전 차용에 대해서 위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만요. 5번요. 금전 소비대차 내지 담보권 설정 계약 체결. 그럼 맨 끝에요. 해제할 권한이 있다 없다 이렇게요. 자 4번은요. 1번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 이렇게 됐죠. 매수 동그라미요. 맨 끝에 처분 매도할 권한이 있다 없다. 이런 매수의 반대가 뭐예요? 처분이잖아요. 극과 극이잖아요. 권한이 있다 없다. 2번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 체결 동그라미요. 맨 끝에요.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소개하고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해서 체결 동그라미요. 체결. 그 다음에 두 번째 쪽 가운데요. 해제 등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의 체결의 대리권에는 해제권을 행사하거나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4번 예금 계약을 체결이죠. 체결. 그 다음에 첫 번째 끝에요.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 두 번째 줄요. 이를 처분. 그런 권한이 있다 없다. 그래서 예금은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할 권한이 없다. 5번요. 대여금의 영수죠. 영수. 그럼 어떻게 해요? 영수 권한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여금 처음에 일부를 면제 맨 끝에 면제.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특별한 수건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이 말. 지금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지금 다 지금 나온 거죠. 체결은 해제 안 되고 매도는 매수 안 되고 입찰은 취 안 되고 영수는 면제 안 되고 예금은 첨부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인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5번 한번 볼까요? 5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동일 물건 줄 것이고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 줄 것이고 이러한 매수 신청 대리권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죠. 여기 봐봐요. 여기 다툼이 있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거나 항변권이 붙은 채무의 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채무이행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 맨 끝에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하여 줄 권한을 만다 가진다 이렇게. 4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당연히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매수 동그라미하고 처분 동그라미 극과 극이죠. 그 다음에 5번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법정 대리인이요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자녀를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건 자기 계약이죠. 하지만 미성년자인 자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 문제집은 우리 문제집 있잖아요. 이것은 문제집이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박물관 문제집은요. 그건 완전히 그건 몇 년 80년대 후반 문제집인지 아무튼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쩔 때는요. 좋다 나쁘다 말은 못 하는데요. 말 학생이 듣고 있으니까 말은 할 수 없죠 제가요. 그런데요. 왜 문제를 그렇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요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다 나오는 그런 뭐죠? 지문들이에요. 문제가요. 그런데 거기는 글쎄요. 자 6번이요. 6번 참 신기하죠. 뭐 그런 일이 다 있나 몰라요. 자 1번요. 갑으로부터 부동산의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죠. 매각의 대리권 그러면 갑으로부터 매각받으면서 을이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돼. 대리인이 을이 매수인이 돼. 이걸 뭐라 한다? 자기계약.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을이 매도인 갑의 대리인으로서 또한 매수인 병의 대리인으로서 혼자서 매매계약 체결해. 이걸 뭐라 한다? 쌍방이라고 그래. 자 3번은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기계약이 허용이 된다. 맞아요? 부득이한 경우는 자기계약 허용된다. 틀렸죠? 여러분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 이행이라고 그래. 채무 이행. 부득이하다고 하는 것은 언제냐?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라고 그래. 거기도 본인의 승낙이란 말이 나가. 또 거기는 부득이한 사유예요. 그래서 자기약 쌍방대리에서는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 이행이라고 돼 있어. 채무 이행.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약 쌍방대리는 채무 이행은 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된다? 부득이한 사유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4번요. 이행기가 도리하지 않죠? 이행기가 도리하지 않는다. 항변권이 붙어 있다. 그러면 여기 좀 뭐죠? 다툼이 있다. 이런 경우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쌍방대리의 금지에 위반하죠. 그러면 무권대리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7번은요. 갑은 자기 소유 건물을 매각하도록 대리권을 을에게 줬고 백지 위임장을 써줬다. 을은요. 동 건물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매수인이에요. 자기 스스로 매수인. 그럼 이걸 자기 명의죠. 자기 계약이죠. 자기 계약이다. 이렇게 타당해서 1번 을의 행위는 자기 계약이지만 갑을 간의 계약은 무효이고 갑의 추인에 의해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계약 쌍방대리 한번 봐봐. 6번에 5번을 봐봐. 쌍방대리 금지, 자기 계약 쌍방대리 금지에 위반되면 무권대리라고 그랬죠. 이런 무권대리는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추인이 가능하죠. 알겠죠? 2번은요. 을의 행위는 갑으로부터의 백지 위임장이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백지 위임장이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백지 위임장은 봐봐. 백지 위임장은 수임인 백지하고 내용 백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임인 백지 위임장하고요. 여기서 내용 백지 위임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럼 우리가 이제 위임장을 쓰면 어떻게 되죠? 보통 위임장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위임장 이렇게 쓰죠? 위임장. 그래서 여기요. 수임인 그래서 뭐라나 김개똥 이렇게요. 여기 위임인 이렇게 박말똥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다음에 뭐라냐 아래 상기인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위임하고 보통 위임하고 여기서 대리권을 수여한 보통 이렇게 써. 그 위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대리권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경우 위임장이 있으면 반대의 사실이 없는 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런데 명확하게는 위임을 주는 것하고 대리권을 소유하는 것하고는 별개예요. 그런데 다른 반대 사실 없으면 위임장을 줬다고 하는 것은 뭐를 준 것으로 본다? 대리권을 소유한 것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위임장을 주면서 명확하게 대리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이 말을 써야 돼. 아래 상을 위임하고 대리권을 소유함 이렇게 써야 돼. 알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뭐라고 하냐? 뭐 매도하고 매매 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저 가격 최저 5억 이렇게요. 그냥 5억 밑으로 팔지 말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딱 준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뭐냐? 이것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를 빼는 것을 여기를 빼는 걸 수임인 백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임인 백지의 경우는 뭐가 되냐? 수임인 백지의 경우는 내가요 위임장을 가지고 있죠. 그럼 수임인 백지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내가 급하니까 친구한테 줘. 친구한테 주고 또 저기 돌아간단 말이죠. 그럼 맨 마지막에 거기다가 수임인의 이름을 쓴 사람이 뭐가 되냐? 대리인이 돼버려요. 이건 복대리 개념하고 달라요. 알겠죠?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다시 대리권을 주는 것인데 지금 위임장이 지금 전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수임인 백지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 뭐냐?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내용 백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내용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친구한테요. 야 이거 쓰고 너 이름 쓰고 내 이름 쓰고 도장 꽝 찍어줬어. 너 여기다가 해가지고 매매 계약 5억이라고 좀 써라.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야 친구한테요. 그런데 친구가 그 내용을 뒤집은 것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 백지의 경우는 126조. 왜냐하면 일단 내용 백지인 경우 전혀 다르게 쓰면 그것은 무권대리고 무권대리 속에서도 뭐가 되냐? 표현대리가 될 수 있어. 이것은 126조가 될 수 있고 여기는 125조 표현대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보면 을의 행위는 근데 을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계약이 됐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위임장 대리권 수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요식 행위거든요. 반드시 위임장을 줬다고 해서 대리권이 있고 안 줬다고 해서 이 대리권이 없고 그게 아니고 불요식이고 본인하고 대리인 간에는 지금요 자기 계약에 대해서 본인의 승낙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위임장이 백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계약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3번은요. 의뢰행위는 무권 대리가 되며 갑이 추인하면 의뢰행위도 유효한 뭐가 될 수 있다? 대리행위가 될 수가 있다. 왜요? 자기계약을 했잖아요. 지금 아까 자기계약은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다. 무권 대리니까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4번은요. 의뢰행위는 쌍방대리 아니죠. 5번 갑이 미리 의뢰에게 갑을 간의 매매계약을 허락한 경우에도 의뢰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틀렸죠. 미리서 허락을 하죠. 미리서 허락하면 유효하게 될 수가 있죠. 알겠죠? 이렇게 된다. 자, 8번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줄거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여기서부터 이제요.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현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대리권에 대해서 봤잖아요. 자, 그럼 봐봐. 항상 우리가 여러분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몇 번 얘기하는 거지만 정확하게 아는 것, 자세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 알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요, 학원 같은 데 이렇게 강의하러 가면 되게 힘든 게 어떤 게 되게 힘들냐면요. 그 전에 있던 선생님이 누구였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전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게 공부를 자꾸 이렇게 암기식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민법 나중에 기출문제 한번 보면 알겠지만 민법책을 암기해가지고 되나요? 이게 뭐하고 암기했다고 이게 문제가 풀리냐고. 알겠죠? 이게 풀리는 과목이 있고 안 풀리는 과목이 있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꾸 이게 설명을 잘 못하니까 이걸 이렇게 놓으니까요. 가서 설명하면 이게요, 여기하고 여기만 뭐라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암기해놨는데 설명을 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니까요. 자꾸 이제 뭐라냐면 왜 설명을 하느냐 어쩐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을 해야지. 알겠죠? 그래서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가서 이렇게 하면 제일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전에 누가 강의를 했냐, 이게. 알겠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재수를 한번 했다. 그러면 설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좀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알기는 알았는데 명확하게 막 이렇게 공부 뭐 6과목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공부를 했는데 딱딱 이렇게 암기를 해주니까 그래 그때 배웠던 거 그게 그거 이게 또 이걸 듣고 이걸 들을 수는 있는데요. 이걸 듣고 이건 못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듣고 나서 누가 딱딱딱 이렇게 암기만 하게 해준다. 그러면 공부를 한번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요 훨씬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뭐냐면 범위를 확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자꾸 펼친다 해서 끝까지 펼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짧은 기간 안에 이것을 볼 수 있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여러분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짧게 공부를 돌릴 수 있는 상태가 가장 좋은데, 그래서 유학집이나 이런 것도 짧은 시간 안에 볼 수 있으면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책을 보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민총이면 민총, 물권이면 물권, 채권이면 채권 하나만 잡아가지고 반복적으로 보러간 이유가 뭐냐면 질리지 않고 범위가 많지 않으니까 그것만 계속 본단 말이죠. 몇 번, 두세 번 봐. 그러면 기본적으로 범위가 어디가 어디구나 하는 게 딱 잡힌단 말이죠. 그러고 난 상태에서 또 물건 하나 잡고 이렇게 잡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한번 잡아볼까 하고 해가지고 2장 보고 있으면 벌써 콜고 자고 있잖아요. 알겠죠? 왜요? 갈 길이 멀리니까 일단 체력 비축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여러분요, 뭐가 중요하냐? 펼치는 것도 중요하죠. 이것이 공부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거 못지않게 또 이렇게 해주는 것도 또 필요하거든요. 알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하면요, 공부를 몇 년 하게 돼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놓으면 이거 시간이 한참 가요. 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문제를 풀면, 그러니까 문제를 모으면 문제를 못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 점수가 나와. 왜? 항상 답이 똑같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다른 문제, 기출문제 정답을요 1번에서 2번으로 바꿔버리면 또 안 되지 이게. 자기는 정답 2번이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2번 찍었는데 보니까요 답이 바뀌었어. 알겠죠? 3번이야. 이게 이제 문제,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오래 가요. 이건 하는데 오래 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1, 2년 안에 반드시 합격을 해요. 좀 힘들지만. 그런데 이것은 몇 년 가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다? 이거 줄이는 거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요, 그 원주학원에서 이미 1일 특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루 특강 자료를 누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가서 한번 할 거예요. 왜냐면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알겠죠? 떠드는데 뭐 시간 안 걸리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넓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좁게 보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근데 이 좁게 보려면 뭐가 돼야 돼요? 풍부하게 지식이 있어야지 좁게 볼 수 있어요. 이게 풍부하게,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들었는데 뭔지 모르겠어. 펼쳐져 가지고. 그런데 이걸 좁게 정리하는 건 가능한데요. 이런 상태가 있는 상태로 이런 상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할 때 암기형식으로 공부해 놓은 것은요,
설명을 하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따라오지 못하죠. 이건 안 돼요. 이게 되는 것은 이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이제 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현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냐? 답답해서 그래. 학생들이 지금 되면 100일, 오늘이 109일 남았잖아요. 몰라? 아니 그 D-Day 어플 좀 깔아가지고 좀 긴장 좀 하면서 살아보세요. 알겠어요? 오늘이 109일, 어제가 110일이었어요. 이러면 다음 주인가 여러분요 100일 떡 먹어요. 체할 수 있어요. 긴장하다 보면. 알겠죠? 자, 여기 이제 현명인데, 현명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현명은 본인을 위한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죠.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그 다음에 대리행위,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행위의 표시. 그 다음에 대리관계, 대리관계의 표시, 대리관계 표시. 아마 이번 주 안으로요, 그 특강이 때 자료가 되면은 짭을 빠른 시간에 한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학생들이 너무 뭐 불안해하니까요. 몇 장 안 되니까요. 몇 장 안 돼요. 몇 장 안 되는 것을 그냥 그 안에 것만 여러분이 암기해도 85초 맞아요. 알겠죠? 왜요? 아니 강의를 깊게 한 걸 좁히는 게 그걸 왜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하루에 전부 다 해요. 그래서 말로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하려고 그래요. 자료를 만들어 자료 보고 하면 금방 하잖아요. 그래서 암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채권법이 10페이지밖에 안 돼요. 채권법 전체가 10페이지 다 했는데. 알겠죠? 10페이지인데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왜요? 이걸 왜 못하죠? 아니 그럼 여러분 공부하려면 그러면 공부를 늘리기만 해요? 무슨 고무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1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요. 다른 것들은 지금 민총하고 지금 물권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요,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의 표시, 대리관계 표시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우리가 현명이라고 하죠. 이런 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알겠죠? 그래서 현명을 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나? 갑의 대리을 이렇게요. 갑의 대리을. 그다음에 갑의 이름을 쓰고 갑의 인장을 나르네. 갑의 이름을 쓰고 갑의 인장을 나르네. 인장. 알겠죠? 그럼 이것은 누구냐? 본인 갑의 책임이죠. 갑의 책임을 져. 갑의 책임 이렇게요. 그래서 갑의 대리을 이렇게요. 갑의 이름을 쓰고 갑의 인장을 나르네. 이렇게. 자, 그럼 갑의 이름을 쓰고 갑의 인장을 나르네. 그럼 이걸 갑의 책임이 진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서명대리라고 서명대리.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대리의란 말은 뭐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현명했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는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했다 이 말이잖아요. 원래 현명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현명하는데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현명하지 않았다? 그러면 대리인의 행위로 뭐한다? 본다야. 본다. 대리는 본다. 따라서 대리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런데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걸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왜요? 대리권의 남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죠? 본인이 책임을 지죠. 본인. 그래서 그렇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현명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리는 대리행위를 하잖아요.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죠. 본인의 이름으로. 이름이란 말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이름이란 말은 책임이란 말이니까 그것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지니까 결국 대리인은 누구임을 유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유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대리는 무슨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하지 않는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이걸 대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죠?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미성년자가 대리행위를 했다.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미성년자가 계약을 해도 취소를 못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우리가 대리행위 하자죠. 대리행위 하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지시하죠. 본인의 지시가 있으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우리가 대리행위 하자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대리인하고 본인은 동일시돼. 동일시. 그럼 대리인의 모든 하자는 누구에게 기소한다? 본인에게 기소를 해. 그래서 본인이 취소를 하든지 취소를 당하든지. 두 번째,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대리인하고 누구다? 대리인과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사기나 강박을 당해야 돼.
왜 그러냐? 우리는 취소라고 하는 것은 계약, 즉 법률 행위를 취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해야지 취소하지, 법률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취소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을 했다. 여기가 상대방이 누구를? 대리인을 기망을 했다. 대리인이 상대방이 본인을 기망을 했다. 그다음에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을 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봐봐.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을 했죠. 그럼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하면 상대방이 사기를 당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이 그것을 뭐하든 알든 모르든. 왜 알든 모르든이다?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를. 왜 그러냐? 본인하고 대리인은 동일하니까. 즉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는 것은 누가 사기를 친 것과 똑같아? 본인이 사기를 친 것과 똑같아. 상대방이 대리인이죠.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치죠. 그럼 누가요? 본인이 취소해요. 본인이 취소권을 행사해요. 취소권. 본인이. 여기서 왜 그래요? 여기 보면 모든 대리인의 하자는 누구에게 법률과가 기소한다? 본인에게 기소해.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쳤죠. 그런데 본인을 사기 당했죠. 그런데 본인은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본인은 취소권 행사를 못해. 알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쳤죠. 상대방은 계약의 당사자죠. 상대방 계약 당사자인데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우리가요 103조 이중매매죠. 이중매매에서 본인은 멀쩡을 해. 본인은 멀쩡한데 대리인이 마시가 가지고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어. 상대방의 배임에 적극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본인은 멀쩡해.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어. 유효이다 무효이다. 왜냐면 모든 것은 대리인을 기준한다고. 대리인을 기준한다고.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104조에서 공부하고 누구를 기준으로? 경솔과 무경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한다 이 말이죠. 경솔과 무경은 대리인을 기준한다. 108조 통정의 표시. 108조는요 본인은 멀쩡해. 그런데요 대리인이 통정을 했어. 통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잖아 지금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죠. 한번 볼까요? 자, 1번 대리행위는 줄곧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8번에 1번 그런데요 본인의 이익을 위하라는 뜻이 아니다. 본인의 이익이 아니다. 왜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본인 책임.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본인 책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능동대리의 경우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죠. 수동대리인은 상대방 측에서 표시를 해야 돼. 알겠죠? 3번 대리인이 그 권한에 따라 본인 명의로서 어음 발행행위를 했다. 그러면 본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지금 봐봐. 대리인이 그 권한에 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요 권한에 따랐으니까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이 말이죠. 대리권의 범위 아니라는 것은 누구에게 법률과가 기소한다? 본인에게 그 말이죠. 4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죠. 이를 수행하는 대리인의 진위가 줄곧 자기를 위한 것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를 해. 대리권의 남용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법률 효과가 있다? 본인에게. 그래서 본인에게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무슨 말이냐?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이 말이죠.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한다 이런 말이에요. 5번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본인처럼 행세하여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으로 알았다면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누구이다? 본인이다. 그렇게 됐나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본인처럼 행세하고 상대방도 대리인을요 본인으로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법률의 당사자는 누가 된다? 대리인이 되는 거죠.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대리인이 되는 거죠. 자, 5번에서 틀렸죠? 자, 9번은요 갑에 대한 을이죠.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죠. 1번 대리행위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영향을 받죠.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그래서 갑을 표준이 아니고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을을 표준으로 한다. 2번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것은 뭐죠? 현명이죠.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계약은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3번 을이 미성년자죠. 을이 미성년자. 그러면 병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누구에게 생긴다? 갑에게 생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을이 미성년자라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미성년자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그 말은 미성년자인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도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하다. 이 말. 유효하다. 계약이론 가백에 생긴다. 4번 을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파산. 그러면 뭐죠? 대리권 소멸이에요. 우리가 대리인요 사망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거나 피성년 후견이 되면 즉시로 대리권이 소멸해.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매매계약을 했죠? 그럼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 표현대리가 들어있죠? 표현대리가 되려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한 말이 나와야 되죠. 병이 선의, 무과실 이퀄 정당한 이유, 상대방한테 정당한 이유. 그럼 이것을 표현대리가 성립이다. 그렇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 갑이 진다. 갑에게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5번 만약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 그럼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 그럼 무권대리죠. 병이 계약을 철회하기 전에 갑을 계약을 추인을 해. 추인하면 매매계약 효력은 누구에게 미친다? 갑에게 미친다. 그래서 추인권은 언제까지 추인한다? 상대방이 뭐하기 전까지? 철회하기 전까지. 이렇게. 자 10번은요 갑에 대한 을이 병과 계약을 했죠. 1번 을이 매매대금을 횡령할 생각 줄 것이고, 이런 매매대금을 횡령할 생각을 뭐라고 얘기해요?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해. 매매대금을 횡령할 생각, 대리권 남용.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아니다. 틀렸죠? 유효하다. 알죠?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지금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유효하다. 유효하니까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번 을이 실수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줄거,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그것은 현명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현명. 그러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그러면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을이 스스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병이 계약의 당사자를 을이라 생각하여 을에게 이행을 청구해 오면 을은 자신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내심의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다. 거기까지 줄거봐. 그것을 착오라고 그래. 내가 그걸 몰랐다 이 말이죠. 착오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없다. 아까 말했죠. 여기 봐봐. 우리가 봐봐. 현명하지 않죠?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3번 주의 사정에 비춰볼 때 계약 당사자가 본인임을 병이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의 사정에 비춰볼 때 계약 당사자가 갑임을 병이 알 수 있었다면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이런 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의 뜻이 뭐죠? 상대방이요. 이 사람이 뭐죠? 주의사정이라는 것을 줄거봐. 그래서 위임장을 제시한 경우 이렇게. 위임장을 제시한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요. 갑이 계약 당사자임을 알 수 있었다. 죄송하네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요. 위임장 제시 그게 아니네요. 주의사정에 비춰볼 때 계약 당사자 갑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원래 갑이 된 을이 계약을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갑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그러면요 갑과 병 간에 이것은 뭐냐면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줄 것이고, 그것을 의사주의 이렇게. 의사주의 이렇게. 4번은요 계약서죠. 계약서에 을이 갑의 이름만 적고 갑의 인장 날인 줄고요. 갑의 이름만 적고 갑의 인장, 이걸 우리 아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서명대리 이렇게. 유효이죠? 유효하다. 5번 을이 병을 기망하여 이렇게 됐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갑이 선이면 병은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을이 병을 기망하여 이렇게 됐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병이 갑이 누구이면? 선이이면 이렇게 됐죠. 병은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정 대리인이 상대방 기망했죠. 그런데 여기 본인이 선이면, 갑이 선이면 줄거봐. 알든 모르든
알든 모르든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11번은 보셔요. 병이 을의 기망에 의하여 의사표시했죠. 병이요. 병. 상대방이요. 대리인을 기망했죠. 줄고 을이 병이 을을 기망. 을의 기망. 그럼 여러분 봐봐. 병이 을의 기망에 의하여 의사표시죠. 그럼 누가 지금 기망을 했어요? 병이 기망했어요? 을이 기망했어요? 아니, 누가 기망했냐고. 을이 누구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병이 을의 기망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사기예요. 알겠죠? 그럼 대리인의 사기는 어떻게 돼? 여기요. 여기 지금 대리인이 기망이죠. 본인이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맨 끝에 갑의 지, 부지를 불문하고. 지가 뭐죠? 안다 이 말이죠. 부지는 모른다 이 말이죠. 본인이 알든 모르든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2번. 을이 병의 기망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했죠. 그래서 을이 병의 기망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누구의 기망이죠? 상대방이죠. 그러면요, 을은 취소한다. 을, OX. 을은 임의대리인이죠. 임의대리는 취소권이 없어요. 임의대리는 본인으로부터 특별 수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취소한다? 본인이 취소하죠. 을이 아니고 뭐라 한다? 가. 만약에 이 을이 법정대리다. 그러면 대리인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에가 지금 임의대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어요. 3번.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하죠. 위임. 을이 갑의 지시, 줄고 갑의 지시. 갑의 지시 그러면 모든 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끝에 갑은 자기가 안 사정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줄고 을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을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퀄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4번요. 상대방 병이요. 갑의 기망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죠. 상대방이요. 갑의 기망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죠. 그럼 병은요. 사기의 사실에 대한 을의 지부지를 불문하고 지금 갑의 기망이니까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을 했죠. 본인이. 여기요.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5번. 을이 갑을 기망했죠. 상대방이 봐봐. 상대방이 본인을 기망했죠. 상대방 본인을 기망하면 맨 끝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을이 갑을 기망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사로서 병에게 대리권의 범위 내의 죄송해요. 대리인이 갑을 기망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대리인이 갑을 기망했다. 대리인이 갑을 기망하여 본인을 기망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자기의 이익을 도모 줄거 대리권 남용이란 말이네요. 알겠죠? 의사로서 병에게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 대리권 범위 내 그러면 본인 책임이요. 본인 책임. 그런데 병이요. 을의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죠. 안 진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 을이요. 본인을 기망했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넘어 대리권 남용이죠. 그런데 그것이 대리권 범위 내죠. 그럼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두 번째 가운데 병이 을의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다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거기다 뭐라 쓰냐?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이라고 써.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말이죠. 무효이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12호부터는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